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구로 나와 직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립문역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독립문역 하면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안산 자락길이 있죠. 설마 다녀온 곳을 또 소개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하실 수 있지만 오늘 산책할 곳은 안산 자락길은 아닙니다. 길을 따라 걷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보도를 따라 조금만 걷다가 위를 올려보면 무악재 하늘다리가 보이는데요. 오늘은 저 다리를 건너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하늘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계단을 향해 들어가겠습니다. 초반부터 계단이 나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힘차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산책할 코스는 서울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지만 푸르른 녹음 속을 거닐며 조용하게 산책하기 좋은 숲길과 서울의 옛 모습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정겨운 마을, 그리고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보물까지 만날 수 있는 코스인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 산책하기 좋은 곳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참고하셔서 꼭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오면 정면에 안내도가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산책할 곳은 서대문 이음길입니다. 서대문 이음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안산자락길도 포함되어 있어 좌측으로 돌아 보이는 길로 올라가시면 안산자락길로도 가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대문 이음길 코스 중 이 코스를 산책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꺾어가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인왕산과 출근 시간 통일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다리를 다 건넌 뒤 계단을 조금만 올라오면 평지의 데크길이 펼쳐집니다. 따사로운 5월의 햇살을 받으며 데크길을 걷다 보면 방향 안내판을 만날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저는 왼쪽 방향인 북한산 옥천원, 인왕산 둘레길 홍지문 갈림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옥천원과 홍지문 갈림길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왼쪽으로 꺾어 산책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산책할 서대문 이음길 이 코스는 인왕산 구간으로 안산 자락길과 마찬가지로 인왕산 둘레길이 서대문 이음길 이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왕산 둘레길,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전에 다녀왔던 인왕산 둘레길은 인왕산의 동쪽을 걷는 코스였다면 오늘 산책하는 인왕산 둘레길은 인왕산의 서쪽과 북쪽을 걷는 코스인데요. 같은 인왕산이지만 동쪽의 둘레길과는 다른 인왕산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표지판이 나오면 기억하시죠? 홍지문 갈림길 방향인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서대문 이음길 이 코스는 데크길과 계단길은 물론 흙길까지 어우러진 숲속을 걸을 수 있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무장의 데크길은 아니기에 모든 분들이 편하게 다니실 수는 없지만 인왕산 숲의 경치를 즐기며 조용히 걷기에 좋은 곳입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 주택가를 지나치면 갑자기 산책길이 끝난 것만 같지만 정면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홍지문 갈림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주택가를 지나쳐 다시 산책로를 걷다 보면 넓은 마당과 함께 산스장이 나오는데요. 산스장을 끼고 오른쪽으로 꺾겠습니다. 현재 이쪽은 인왕산 자락길 조성공사 중인데요. 저는 여러분께 한 발 앞서 정보를 전달드리는 유튜버로서 비록 자락길은 걸을 수 없었지만 6월 10일에 완공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완공된 후 오셔서 자락길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는 계속해서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독립문역에서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울창한 숲속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새소리를 들으니 여기가 서울 도심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크다리 옆에서 흐르는 계곡 물소리도 더위를 씻어내줄 만큼 시원했습니다. 멋지게 자란 소나무 숲속을 걷다 보면 다시 계단이 나오는데요. 이 계단은 또 언제 오르려나 싶기도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덥지 않은 5월에 숲속을 걷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으니 경치를 구경하며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다시 내려가고 또 계단을 다 내려오면 다시 평지의 데크길로 이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 이은길 인왕산 구간은 다양한 코스로 인해 지루할 틈이 없는 산책길입니다. 나무 사이로 나 있는 흙길을 지나면 다시 안내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홍지문 갈림길 방향입니다. 이처럼 서대문 이은길은 갈림길마다 표지판이 있어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길치여도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는 산책길인데요. 다만 빠지는 코스가 많이 있으니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홍지문 갈림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족구장이 나오고 족구장의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이번 표지판에서도 역시 홍지문 갈림길 방향을 따라 오른쪽으로 꺾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까 공사 중이었던 인왕산 자락길이 이어지는데요. 얼른 6월이 와서 저도 다시 걸어보고 싶네요. 갈림길에서는 왼쪽에 평지길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왜 계단길로 안 올라가고 평지길로 빠지는 거예요? 설마 벌써 지쳐서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계단길로 올라가면 인왕산 정상으로 가는 코스인데 저는 오늘 서대문 이은길 이 코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기에 왼쪽으로 가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서대문 이음길을 걷다가 인왕산 정상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보셨던 계단으로 가시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을 걷다 우측을 바라보면 소나무와 어우러진 작은 절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은 청련사입니다. 청련사 안에도 구경하고 싶었지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서 입구만 보는 걸로 만족해야겠네요. 다시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작은 오솔길을 지나면 다시 평탄한 데크길과 함께 푸른 녹음이 어우러진 하늘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데크길의 끝까지 오면 왼쪽에 보이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잠시 들를 곳이 있어 오른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길 끝까지 올라오면 이번에도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곳은 환희사입니다. 제가 촬영한 날이 석가탄신일 바로 전날인 5월 14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알록달록 달려있는 예쁜 연등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희사 안쪽에는 소나무와 어우러진 오두막도 있으니 이곳에 잠시 앉아 산책을 하는 동안 지쳤던 다리를 풀어주며 소박한 환희사와 어우러진 인왕산의 절경도 꼭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환희사를 나와 다시 산책길을 걷겠습니다. 아까 환희사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계단길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아마도 이 구간이 이번 산책 코스 중 가장 힘든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구간의 계단을 일컬어 불타는 허벅지 계단이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그 명성에 걸맞게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제 허벅지도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계단 오르기를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39%나 낮춰주고 또 계단 한 칸을 오를 때마다 기대 수명이 평균적으로 4초나 늘어난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저는 아마 오늘 수명이 약 30분은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어난 수명을 통해 앞으로도 공간 산책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때쯤 계단 끝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바위와 함께 넓게 펼쳐진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안산 봉수대는 물론 홍제동과 홍은동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망과 함께 물 한 잔 마시며 잠시 쉬었으니 다시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표지판이 나오면 홍지문 갈림길 방향에 왼쪽으로 꺾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표지판이 나왔네요. 이번에도 역시 홍지문 갈림길입니다. 여기서도 홍지문 갈림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저는 잠시 개미마을을 둘러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숲길만 산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개미마을로 내려가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개미마을도 보여드리고자 내려가는 것이니 이 점 산책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숲길을 따라 조금만 내려오면 보이는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이 마을이 바로 개미마을입니다. 개미마을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자리를 잡아 옹기종기 모여 살던 달동네였는데요. 처음에는 가파른 언덕 위에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과 피난민들의 모습 때문에 인디언촌이라고 불리었지만 이곳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개미마을이라고 마을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1950, 60년대의 마을 모습을 보존하기로 하여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달동네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혹시 TV 프로 나 혼자 산다 좋아하시나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셨던 자유로운 영혼 아나운서 김대훈님의 집이 있는 정감 있는 동네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을에 나 있는 작은 골목길을 따라 조그맣게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알록달록한 지붕들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또 이런 골목골목을 들여다보면 마치 어렸을 때 살았던 약수동 달동네도 생각이 나면서 잠시나마 추억 속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서대문 07 마을버스도 왠지 모르게 귀엽기도 하고요. 사실 개미마을은 사진가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감 있는 벽화들도 곳곳에 있어 인왕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들르는 곳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옛 모습을 간직한 개미마을도 최근 재개발 사업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구독자분들께서도 곧 있으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개미마을에 방문하셔서 서울의 옛 모습을 보시며 어린 시절의 추억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개미마을을 둘러봤으니 내려왔던 길로 다시 올라가서 마을버스 정류장 옆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왕산 호랑이가 반겨주는 왼쪽 길로 간 뒤 표지판에서는 다시 홍지문 갈림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다녀왔던 개미마을이 오늘 산책 코스의 중간 지점 정도인데요. 여기서 산책을 그만하시고 싶으시거나 체력이 다해 힘드신 분들은 개미마을에서 서대문 07번 마을버스를 타시고 홍제역으로 가셔도 됩니다. 매번 산책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체력과 시간에 맞춰 다니는 것이 좋겠죠. 괜히 무리하게 다니시는 것보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산책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쉼터가 나오고 표지판이 나오면 오늘 제일 많이 말씀드린 홍지문 갈림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고 갈림길에서는 역시나 홍지문 갈림길 꼴뚜기들도 이젠 알 정도로 오늘 코스에서는 친절하게도 이정표가 정말 많이 있네요. 이쪽 구간은 앞의 구간들보다 조금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 느낌도 드는데요. 여성분들은 혼자 오시면 약간 무섭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니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걸으시면 더 좋겠죠. 이제 드디어 오늘 코스 중 마지막 오르막 계단길이 나왔는데요. 슬슬 지쳐가는 중이지만 그리 길지 않으니 조금만 더 힘내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 계단을 힘차게 올라오면 정면에 서대문 이음길 안내도와 함께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수고한 자신을 칭찬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곧 6월이면 지금보다 날씨가 더 더워져 산책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봄이 다 가버리기 전 청명한 5월의 햇살과 함께 서대문 이은길 인왕산 구간에 오셔서 즐거운 산책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데크 계단을 지나 돌계단을 조심조심 내려오면 작은 쉼터와 함께 산스장도 있으니 산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숲길 저편에 주택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말은 인왕산을 거의 다 내려왔다는 뜻이죠. 이곳 전망대에서는 북한산과 상명대학교 그리고 구기동과 평창동 일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다란 계단을 끝으로 인왕산을 내려가면 대로와 함께 대부순환로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홍지문 갈림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서대문 이은길은 인왕산이 아닌 다음 여정지인 북한산을 안내해주네요. 안내를 따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대로 옆 보도를 따라 걷다가 앞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면 다시 바닥에 있는 서대문 이은길 안내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가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뒤 왼쪽으로 꺾은 후 바로 오른쪽의 다리로 건너가면 됩니다. 다리의 끝에서 다시 왼쪽으로 꺾은 후 방금 안내판 보셨나요? 못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닥에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계단을 따라 내려가 오른쪽으로 꺾겠습니다. 왼쪽에 홍제천을 따라 산책로를 조금만 걷다 보면 오늘 코스 처음 안내판에서 보았던 옥천암이 나오는데요. 옥천암은 동해의 낙산 홍련암, 서해의 강화도 보문사, 남해의 보리암과 함께 4대 가능기도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앞에 보이는 마해보살 자상은 12, 13세기 마해불상 양식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되며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 이 석불에 기원했다고도 하네요. 참고로 옥천암 마해보살 자상은 우리나라 보물 제1820호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지난 저의 영상 중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계단이 단 한 개도 없었던 북한산 자락길 코스 마지막에 나왔던 곳이죠. 옥천암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이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북한산 자락길을 이어서 산책하실 수 있으며 북한산 자락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의 링크를 보시고 영상으로 미리 답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독립문역에서 시작하여 무학제 하늘다리를 건너 인왕산의 서쪽과 북쪽을 거닐 수 있는 둘레길과 함께 서울의 옛 모습을 간직한 개미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천암까지 이어진 서대문 이음길 2코스 인왕산 구간을 산책하였는데요.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오셔서 시원한 나무 그늘 밑을 거닐며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산책 코스의 총 길이는 3.3km이며 시간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홍제천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왼쪽으로 꺾고 앞쪽에 유원 하나 아파트가 보이며 오른쪽으로 꺾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유원 하나 아파트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여기서 서대문 08번 마을버스를 타시면 지하철 3호선 홍제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